안녕하세요. 오통의 김정민입니다. 제가 중국을 혐오한다. 중국은 무조건 무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저는 중국을 아주 오래전서부터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원자재 수입도 하고, 또 중국의 여러 업체들과 관계도 맺고, 아주 그런 중국과의 경험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잘하는 분야, 기술 분야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분야를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보고 또 그 기술적인 포인트에 상당히 깊은 감명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이 절대적인 기술을 구축한 분야가 드론이죠. 소비자 드론에서는 뭐 말도 못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2014년, 2015년 이때 드론 유통 사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DJI와 그때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됐던 업체가 3D 로보틱스라는, 이 3D 로보틱스가 원래 드론의 원조입니다. 멕시코 출신의 개발자에 의해서 드론이라는 형태가 처음 전 세계에 알려졌고, 이 3D 로보틱스가 그때까지만 해도 산업용 드론, 특수 목적의 드론 뭐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DJI가 소비자 드론에서 팬텀 시리즈로 공정히 히트를 치고 나서, 야 이거 드론 시장 우리가 원조인데 다시 한번 소비자 드론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브랜드를 좀 전 세계에 알려보자 해서 이 솔로라는 드론을 출시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제가 텍사스 본사에 가서 국내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 협상을 하러 가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 과정에 있어서 혼선이 생겨서 그때 당시 고프로를 수입하던 수입사에게 사업권이 넘어갔고, 미국 회사들은 이렇게 유통사를 여러 개를 두면서 중국처럼 돈 주면 우리가 물건 줄 테니까 한번 팔아봐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 독점 유통권 뭐 이런 것들을 주는 분위기여가지고 제가 그 솔로 드론을 유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질 못했어요. 결국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3D 로보틱스와 독점 계약권을 따내서 아마 국내 유통을 했다 그러면 저는 초기 물량을 비롯한 아마 한 못해도 한 10억 가까이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우 참 다행이다. 이 드론 분야에서 DJI가 잘하는 이유는 소비자 드론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폭넓게, 그리고 또 가장 많은 R&D 비용을 사용해 가면서 오랫동안 기술에 전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분야에 있어서 DJI는 드론의 원조는 아닐지 모르지만 드론을 대중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드론이라는 새로운 상품군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원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업력이 길죠. 그리고 DJI의 CEO인 프랭크 왕, 이 분이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상품성을 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청소기도 중국이 가장 잘합니다. 로봇 청소기는 왜 이렇게 잘할까? 이것도 간단합니다. 로봇 청소기를 시작한 지 중국이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기술 개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썼습니다. 지금 중국의 로봇 청소기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고 제품력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데가 에코백스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에코백스가 별로 노멀하게 비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건 유통사가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이 에코백스가 처음 시장에 발을 디딘 게 1998년입니다. 26년이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로봇 청소기를 이제 국내 가전 삼성, LG도 좀 따라가야 되겠다. 삼성은 최근에 로봇 청소기 출시를 했고 LG도 곧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중국의 제품력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염려가 들 정도로 로봇 청소기 분야에 있어서는 뭐 중국이 탁월하죠. 그런가 하면은 또 스마트폰 시장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꽤 속도를 내고 열심히 따라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애플 스마트폰의 원조죠.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형태는 애플이 처음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스마트폰의 원형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업체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팜사도 스마트폰의 원형을 제시했고, 소니 클리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HP도 이 스마트폰이 원형이 되는 이 PDA 시장에 진작부터 진출을 했다가 시장이 무르익으면서 폭발력을 만들어낸 게 애플이고, 그 애플을 가장 빠르게 뒤쫓으면서 애플과 양강 구도를 벌이고 있는 업체가 이제 삼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기업이 우리 빠르게 따라갈래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화웨이가 한때 삼성의 점유율을 앞서기도 했었으나 짧게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갑자기 확 주저앉았고, 그 다음에 뭐 대륙의 실수인 샤오미를 비롯해서 뭐 많습니다. 그 중국의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참 많은데 다 합산을 하면야 유력적이겠으나 개별 업체로 보면 아직도 애플과 삼성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나오지 않고 있죠. 스마트폰은 중국이 원조가 아니라 빠르게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17년 차로 들어가고 있어요. 스마트폰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따라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나 배터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이제 많은 분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무섭다, 빨리 중국을 배워야 된다, 심지어는 중국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가, 중국이 이 자동차 시장 또 배터리 시장에 진입한 지가 생각처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1980년대 중반에 폭스바겐에 의해서 자동차 분야에 관심을 갖고 폭스바겐의 지도하에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1980년대 말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2007년도에 최초의 전기차가 BYD에서 출시가 됐고요. 중국 전기차가. 이때만 해도 사실 품질을 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 이제 중국 전기차를 좀 타고 다닐만 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2015년이에요. 아직 10년이 안 됐습니다. 드론이나 로봇 청소기가 한 100개 정도는 합쳐져야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 제조업의 꽃입니다. 뭐 드론이나 로봇 청소기도 상당히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최첨단 그런 엔지니어링이 투입돼야 되고 고도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자동차에 될 게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는 부품 수도 100배 이상 많이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또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부품 수가 많고 많은 부분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 제품화 해놓고 나서 예기치 못했던 결함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도 26년 정도 영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제대로 된 세계 시장에서 야, 이 정도면은 인정할 만하다, 그런 제품력을 선보이는 그런 만만치 않은 시장이라 그러면 자동차는 어떨까요? 이 자동차는 전기차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지가 중국이 아직 10년이 채 안 되는데 최소한 30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중국 전기차가 발전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인구도 많고 중국 시장만으로도 계속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유지가 될 만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2015년서부터 QR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14억 인구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 좀 무서운 부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뭐 전기차 배터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사회주의 기반으로 14억이나 되는 그런 국민들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분위기, 또 국가의 체제, 이런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국 여행을 최근에 2023년 1월에 공구 문제로 레노버 T1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코비드 이전에는 2019년에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실 중국이 빠르게 발전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4년 만에 방문을 했는데, 이건 뭐 중국이 예전의 중국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우려가 됐던 게, 제가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방문하는 뭐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에서 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체크가 되고 이런 사회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 중국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사회 시스템 때문에, 자율주행은 중앙에서 완벽하게 통제가 되면 될수록 성과가 높거든요. 그런데 북미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유럽같이
중국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사회에서는 중국식의 자율주행이 과연 통할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기차 분야에서 자동차가 아무리 내연차에서 전기차가 단순화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전기차를 만들어 보기 시작한 시점서부터 저는 최소한 한 세대 정도, 사람의 세대로 한 세대 정도는 지나야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다운 전기차가 아직 9년, 10년 뭐 가까이 됐다고 치고 그럼 한 20년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특수사회니까 통제가 가능하고 중앙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멱살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사회니까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한 10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중국 자동차도 드론이나 아니면 로봇 청소기와 같은 성과를 그때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지금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10년이라고 하면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안전하고 이미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제대로 또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아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의 차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안전한 차들을 이용하시면서 중국차의 발전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분들이 뭐 중국을 무서워하라, 중국을 배워야 된다. 이 소리를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산업에 계신 분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정보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변화나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2016년, 뭐 2017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7, 8년 전에 이미 산업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흐름과 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대비책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산업을 글로벌에서 경쟁하는데 주춧돌이 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진작에 중심을 다 잡고 전략적으로 미래 청사진까지 다 그려놓고 있는데 2024년도에 모터쇼를 방문해서 이미 7, 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정책은 다, 전략은 다 정해져 있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디테일한 미래 계획까지 다 잡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차 이거 보고 놀래라, 무서워해라,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면 현업에 계신 분들은 뭐 그냥 아유 이제 보고서 깜짝 놀라서 저러나 보다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뭐 그런 아주 의미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먹고 사느라 변화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나가가지고 지금까지는 중국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는데 겉모습을 보고 야 이게 본질인가 보다 착각을 하면서 이걸 배우다고 막 부르짖고 무서워하라 라고 막 나름대로는 경고를 하는 건데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는 완벽하게 동떨어진 얘기고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한심한 얘기죠.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한심하다고 얘기합니까?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은 항상 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고 그 다음에 옆에서 무슨 소리만 내도 깜짝 놀래가지고 막 뒤돌아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사 부려뜬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우 네 맞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긴장을 이런 말은 또 이렇게 하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반면에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은 정말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뭐 소비자들이 무서워한다고 산업이 뭐 갑자기 방향이 전환되거나 대한민국 전기차 K배터리가 막 경쟁력이 하늘을 날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흥미있게 지켜보고 좋은 제품이 있으면 구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로컬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있어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정말 메이드 인 코리아 100% 국산인가? 뜯어보면 아니에요.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100% 메이드 인 차이나냐? 뜯어보면 또 역시 아닙니다. 메이드 인 절머니? 네, 뜯어보면 막 전 세계 다 섞여 있습니다. 융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은 좋은 제품이 나오고 저렴한 가격대, 저렴한 지출에 보다 좋은 상품성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국 전기차는 여러분들 한 10년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10년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상황은 이제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자동차 시장에서 급속하게 발전을 이루다 보면 부작용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부작용이 아마 자동차에서는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겁니다.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 나가서 중국차가 처음에는 관심을 받다가 짧은 업력과 급하게 서둘렀던 그런 개발 과정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 놓치는 부분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서 이것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봉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고개를 몇 개 넘어야 비로소 중국차들은 그래 중국차도 이제 구매 리스트에 넣어서 우리가 한번 구입할지 말지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균형감 있게 중국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샤오미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브레이크 문제 생겨서 계속해서 사고 난 차. 정말 문제는 브레이크 담력이 일정하지 않아서 브레이크가 지금 맛이 갔는데 그걸 운전자에게 피드백으로 알려주지 못하는 페달 담력으로.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맛이 갔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운전자가. 그럼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균형을 잃고 막 사고를 내거나. 어제인가요? 어제는 출고해서 39km 달렸는데 자동차가 주행 불능에 빠졌는데 샤오미도 원인을 몰라서 환불해 주겠다. 결국은 원인을 몰라. 이게 지금 막 엄청나게 비일비재하게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전업체에서 부서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못 만든다. 전기차라고 해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제조업의 꽃입니다. 제조업의 꽃이라는 건 제일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제일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제일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전업체가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고 그보다 훨씬 더 개발 과정이나 또 투입되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 그런 생활용품을 만들다가 이거 다 그만하고 우리는 전체 부서가 우리 회사 자체가 자동차에 목숨을 걸 거야 해서 한 10년 정도 연구를 하고 내놓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부서 하나 차려가지고 뚝딱뚝딱 몇 년 만에 만들어낸다? 불가능해요. 아무리 전기차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전기차 시대가 오면 가전업체가 전기차 만드는 그런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한번 보세요. 그런 시대가 오려면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지나면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의 모든 핵심 부품들이 다 모듈화가 돼서 그냥 딱딱딱 조립으로 해가지고 레고처럼 나오는 시대가 된다 그러면 그런 거 납품받아가지고 가전업체가 브랜드 붙여서 팔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동차가 제작되는 지금의 현 시점에서는 어림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예요. 다이슨이 저 다이슨 매니아인데 다이슨이 전기차 포기한 건 진짜 현명한 겁니다. 가전업체가 부서 하나 차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 중국 전기차 한번 지켜보세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한 4, 5년만 지나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혹시 모르죠. 우리 주변에서 국산차 그리고 또 독일차, 일본차, 미국차 그 옆에 중국차가 같이 섞여서 지금 스마트폰 시장처럼 자동차 시장도 그렇게 발전을 아마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그 아직 아닌 5년에서 10년간의 그 기간은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니까 모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괜히 확인되지도 않고 기술의 핵심도 모르는 기술의 기자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그런 유튜버들이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본질을 못 보면서 겉만 보고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산업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 얘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 무섭다, 경계하라, 배워야 된다 이 소리는 그냥 그냥 먹고 살려고 저러나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